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번의 풍경 강원준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횟수로는 이제 한 2년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지난 멜번의 풍경 12번째 편을 만들고 나서 상당히 오랜만이죠. 일단 우선 새해 인사 먼저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 멜번에 사시는 교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보신 또 우리 한국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1월 31일 목요일인가요? 이제 12시가 넘어갔어요. 이제 2월 1일이겠네요. 아무튼 1월이 이제 벌써 이제 다 지나갔고 2월이 됐는데 모쪼록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하셨던 것들 잘 이뤄가고 계시길 바라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또 열심히 하셔서 모쪼록 그 소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면서 멜번의 풍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멜번에 이민 온지 호주 멜번에 이민 온지는 이제 한 15년 16년 넘어가는 이민자고요. 현재 이곳에서 그 투어 가이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멜번의 풍경은 제가 이제 이곳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좀 이제 연식이 된 다음에 이곳에서의 경험담을 이제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눠봄으로써 또 이곳에서 삶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제 삶에 제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여러분들과의 이런 만날 수 있는 장을 통해서 배워봄으로써 제 나름대로 또 삶도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시각을 또 한번 접목해서 나름대로 어떤 삶의 변화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이제 이 방송을 만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5번이 이제 13번째인데 오늘은 주제가 제 이 영상 타이틀이 뭐가 될 거냐면 나이 50 넘어서 외국 회사에서의 체험담, 외국 회사에 들어가기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공교로운 게 요즘에 우리 청와대 비서관 한 분이 외국에 나이 5, 60 돼서 4, 50인가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라 뭐 이런 말을 했다가 단 하루 만에 설화가 돼가지고 사임을 하신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하필이면 요거를 내보낼 때 사실 이 방송의 이제 컨셉을 잡고 한 게 그 일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참 공교로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과 이제 헤어져 있는 동안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직접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나이 50 넘어서 한번 도전을 했었고 외국 회사에 동남아는 아니고 이제 호주지만 전 돈이 안 남아서 이제 동남아는 못 가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호주에서 살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그런 기회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뭐 어찌됐든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께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좀 더 많은 도전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로 제가 이제 외국 회사 들어가서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들께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있다면은 그런 경험들을 나눔으로써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편을 준비해봤어요. 저는 이제 2013년에 이제 호주 이민 와서 뭐 이런 뭐 영주권을 따려고 이제 또 열심히 뭐 개인 사업도 좀 했었고 그러다가 가이드를 한 게 2017년까지 한 5년, 6년 정도, 5년, 6년 정도 이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든지 한 분야에 오래 너무 종사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권태기가 와서 이렇게 해서는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 잠깐 그만둔 시기에 특히 이제 그때 이 멜번의 하늘도 이제 멜번의 풍경. 멜번의 하늘은 다음 카페 이름인데요. 이곳 멜번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많이 이용하시는 카페예요. 멜번이 특히 이제 하늘이 너무 예쁘거든요. 공기도 맑고, 그래서 그런 카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무튼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 멜번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이제 멜번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당시에 잠깐 쉬면서 이제 많이 만들었었고, 그때 사귀었던 독자분들과는 이제 벌써 2년 넘게, 구독자분들하고는 2년 넘게 이제 못 보다가 이제 다시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큰 도전도 한번 해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영상의 제목이 되는 그 나이 50 넘어서 외국 회사에 들어가기라는 그런 그 타이틀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2017년까지 한국 회사에서, 호주 멜번에 기반을 둔 이제 한국 회사에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 이제 현지에서 이제 가이드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깐 쉬면서 뭐 영상도 여기 이제 많이 만들었고, 그러다가 다른 분야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좀 지쳤고, 너무 한 분야에서 계속 같은 걸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변화를 꾀해보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결국은 다시 여행업계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왕 돌아갈 거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호주 멜번에 이제 기반을 둔 호주 로컬 회사, 로컬 여행사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덜컥 붙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해오다가, 현재는 2018년 10월, 11월, 12월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잠시 이제 리브라고 해서 잠깐 이제 떠나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유인즉슨 그 여기 호주 멜번에 기반을 둔 이제 한국 회사 여행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이제 또 안 지인분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또 이제 같이 이번 성수기, 여기 여름이 성수기거든요. 12월, 1월, 2월이 여기 멜번은 여름이기 때문에 남반구라서, 그래서 이제 성수기에 좀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서 이제 호주 이제 한국 회사로 다시 이제 온 상태고, 현재 호주 제가 다니는 호주에서 이제 리브를 내고 약간 떠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는 이제 2월까지 2월 중순까지 이제 내놓은 상태고, 그 위에 이제 뭐 다시 돌아가도 되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데도 가도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2017년도 10월 달에 이제 그 호주 여행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국말로 한국 여행객들 상대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로 전 세계인을 상대하는 이제 그런 투어였죠. 그런 회사였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생각해도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거기서 지금까지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까지 안 잘린 거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은 거죠. 잘리지 않았다는 게 이제 뭐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두려웠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실 저도 뭐 이민을 30 넘어서 30대 중반에 왔었고, 이제 현재는 이제 벌써 한 52 한국 나이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딱 50살 됐을 때 이제 호주 외국 회사에, 호주 회사에 들어간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도전을 했던 것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겁먹지 않고 했었던 것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까지 이 호주에 살면서 어차피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말을 해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이제 영어와 관련돼서는 이전에도 이제 멜번의 풍경을 통해서 제가 호주 이민 생활하면서 얻었던 그 영어와 관련된 그런 나름대로의 뭐 거창하지만 노하우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보는 그런 편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했던 것이 그나마 조금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017년도 9월 달에 이제 처음에 이제 지원한 곳은 메이저 3대 호주 메이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중에 한 곳이었는데 그 차고지가 되게 멀었어요. 멜번 시티에서. 저는 동남쪽에 살고 그쪽은 서남쪽이었거든요. 근데 동남쪽과 서남쪽 사이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때는 뭐 잠깐 차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막 대중교통 타고 막 1시간 반 걸려서 면접 보러 갔는데, 차도 없는데 무슨 일찍 출근해서 투어 가이드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을 당했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력서에 있는 회사 중에 그 세 회사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어떻게 이제 그 회사는 특히 그 시티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차고지가 있었고, 그래서 운이 좋아서
그때 이제 차도 간신히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처음에 딱 9월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저랑 그 호주 친구들 한 3명 해가지고 이제 총 4명이서 이제 면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가이드가 드라이빙 가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투어 가이드라고 하면 뭐 이제 고궁이라든가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손님들과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각 역사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타도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가이드만 하는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가이드의 개념인데, 여기는 하나가 더 추가해서 이제 드라이빙 가이드가 주로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4인승 정도 되는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아니면 뭐 10인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몰고 다니면서 드라이빙을 하면서 가이드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지역, 그 국가별로, 지역별로, 지역 사회별로 이제 특징에 기인하는데, 여기는 시티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관광지, 멜번 주변의 관광지까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드라이버 따로 피 내고 가이드 피 따로 주고 하면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가이드가 그 여기는 이제 줄을 이루거든요. 특히 이제 호주라는 나라는 역사가 그리 오래된 나라는 아니죠. 1901년도에 이제 커먼웰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해서 생긴 신생 국가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역사적으로 이제 보여줄 건 없고 이제 주로 자연환경 위주로 관광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가이드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류를, 호주 로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아니면 뭐 이제 시티 투어라고 해서, 시티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러피안들이 주로 이제 메인으로 여기서 이제 새롭게 또 유럽 문화를 이식시킨 곳이기 때문에, 시티 투어는 이제 뭐 도보로 걸어가면서 하도 되지만, 주로 이제 자연의 경관은 외곽으로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빙 가이드가 여기는 이제 주류를 이뤄요. 또 한국계 회사도 마찬가지고 중국계, 일본계 회사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빙 테스트도 이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참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덜컥 그 4명 중에 어떻게 유일하게 제가 또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2017년도 10월부터 호주 그 로컬 회사, 여행사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가이드로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지금 생각해도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게, 사실 물론 이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그래도 한 200년 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 역사, 그것도 역사죠.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Multicultural Society라고 하는 이 호주 다문화 사회거든요. 한 190여 개 서로 다른 민족의 모이 사는, 그러니까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이제 유러피안들 중심이었고 영국 애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에이시안이었던 그 회사에서 에이시였던 제가 특히 이제 제일 곤혹스러웠던 게 이제 영국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버스에 많이 탈 때,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해서 멜번에서 가장 그 유명한 세계 100대 관광지 중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때 이런 과찬이 붙는 그런 그레이트 오션 로드 투어가 제일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보통 이제 6시 반에 반 전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대포 차고지에 딱 가면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세팅을 다 해줘요. 뭐 그날 픽업해야 될 손님이라든가 뭐 명단이라든가, 아니면 티타임 할 때 써야 될 뭐 커피라든가 티라든가 이런 거 박스 같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딱 차량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저희는 가서 그 손님 명단을 확인하고 이제 픽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티를 중심으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운타운 시티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정 장소에 모여 있고, 그럼 6시 반부터 이제 시티를, 여기서는 CBD라고 해요.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해서 이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멜번이 참 재밌는 게, 그래도 계획도시라 상당히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그 직사각형 체스보드 같이 되어 있는 시티를 돌아다니면서 그 근처에서 손님들을 이제 탁탁탁 태워가지고 7시 반까지 시티 한쪽에 있는 이제 메인 오피스로 다 와서, 거기서 이제 각 투어지별로 손님들을 디스트리뷰트하고 나누고, 이제 제 손님을 만약에 오션로드라면 오션 손님을 이제 제가 오션로드 투어를 하면 그 버스에 다시 모아서 이제 일정을 7시 반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면 이제 아시안 분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는 가장 가까운 나라고, 뭐 특히 이제 호주 아이들도 인도네시아 발리가 이제 한국의 제주도처럼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제일 그 유명한 관광지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는데 어떤 날은 뭐 영어를 쓰지만 그래도 아시안 분들이 오면 그래도 좀 긴장감이 덜해요. 영어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분들도 뭐 원어민 발음은 아니니까 뭐그 영국 원주민, 미국 원주민 이런 애들 그쪽 발음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이제 긴장감이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막 미국하고 영국 손님들 막 24인승 버스에 꽉 차 있으면 참 당황스럽죠.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한국 교포들을 상대로 한국의 그 관광지들을 안내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말할 때도 발음할 때도 상당히 처음에 얼마나 그 떨었는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1년이 되다 보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죠. 그래 뭐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내 한계를 내가 넘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한계는 받아들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나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제 계속 자기가 끊임없이 두들겨 보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보고 자꾸 부딪혀보고 그리고 영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비법은 제가 이전에도 뭐 그 세부적인 요령 나름대로 경험 터득했던 걸 말씀드렸지만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비법이란 건 자꾸 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비법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가 말하는 영어 외국어를 가장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기다. 책 읽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익힌다. 근데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그 어떤 문법 위주로 해가지고 걸러내기 위한 이런 식의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건 좀 굉장히 그런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그 자꾸 이제 뭐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그걸 부딪혀보는 거죠. 뭐든지 부딪혀보는 이게 가장 좋은 비법이라는 비법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생각건데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그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인식의 변화라든가 국가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나라의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심지어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거기서 나온 분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그 생활의 달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분야에서 계속 부딪혀 보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 특히 이제 영어를 하면서도 항상 이제 그런 분들의 그런 끊임없는 도전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방법을 얘기를 들자면 그 한국 그 손님들을 주로 모시고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도 계속 AM 라디오 여기 호주 현지 라디오를 특히 이제 계속 들으면서 듣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손님들이 불편하신데 그걸 들으려고 나 영어 공부하려고 들은 건 아니고요. AM 라디오를 계속 틀어놔야 되는 이유는 여기 호주 특히 멜번은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드라이빙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디에 이제 교통 해저드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특히 여름에는 그 산불 같은 게 이제 갑작스럽게 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뉴스를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몇 년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꾸 흉내를 내보고 특히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한 대상, 자기가 모델로 삼은 그 대상을 자꾸 흉내를 내보는 거죠.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마주 흉내 내보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라디오 그 뉴스 하는 분의 그 스타일을 자꾸 따라 흉내도 내보려고 하고 발음이라는 게 뭐 그 발음을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의 발음보다는 내가 딱 타겟을 잡은 그 사람의 발음을 계속 따라해 본다든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아이가 엄마의 표현을 닮고 아빠의 표현을 닮아가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책도 사실 그 저희 아는 분이 사준 이제 그 무라카미 하루키 그 영어로 이제 된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이제 좀 많이 또 읽고, 그분 소설이 또 되게 재밌잖아요. 한글로도 재밌고. 근데 한글로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영어는 읽어봤는데 책을 구할 길이 없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영어 책도 계속 이제 읽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뭐 읽기든 듣기든 뭐 말하기든 계속 또 손님들하고, 이 투어 가이드는 중요한 게 손님들과의 끊임없는 어떤 계속적인 그 상호작용, 계속 얘기를 걸고, 또 지금 뭐 혹시 불편한 데는 없는지, 투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좀 친해져야 자연스럽게 투어에 대한 그분의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이라든가 생각들을 또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나은 투어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투어객분들, 여행객분들하고의 계속적인 또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그렇게 대화를 해서 이분이 경계심을 풀어야 내가 좀 더 그분도 좀 더 나에게 편안하게 어떤 요구사항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각 그 분야별로 뭐 듣기라든가 말하기라든가 읽기라든가 그런 거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그 나아지는, 발전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특히 이 호주에 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이제 외국에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다니시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이곳 호주에는 저도 예전에 장사 들어봤지만 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평이 좋은 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직업 윤리 의식이, 직업 태도가, 직업에 대한 그 태도가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나름대로 뭐 뉴스라는 게 솔직히 뭐 안 좋은 점만 좀 많이 부각시키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호주라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와서 도전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참 역시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청년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또 좋은 평을 솔직히 많이 얻거든요. 특히 또 그뿐만 아니라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이 외국 손님을 이제 맞이하다 보면 놀라는 게, 뭐 일본 친구들이 와서 막 저한테 한국말로 막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기도 하고,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이 동남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류 문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막 그 한국 드라마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우리나라가 참 굉장히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 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끊임없는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격이 되게 우유부단하고 지금도 게으른데, 조금씩이지만 계속 도전을 했던 게 상당히 제가 또 외국 회사를 들어가는 그런 또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 제가 이 나이 50 넘어서 외국 회사에 들어간 그 비법은 뭐 영어보다는, 저는 이 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이나마 계속 도전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한국 분들 지금 그 비서관님이 50 넘어서도 외국에 한번 나가봐라. 우리에 대한 평이 좋다. 뭐 근데 그분이 솔직히 지금 그 한국 국내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후폭풍을 많이 맞으셨는데, 저는 솔직히 기회만 된다면, 나이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죠. 근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더 기회가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혼자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나가서 저 이것저것 많이 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인생을 가장 보람차게 살 수 있는 비법은, 저는 이번 회를 통해서 가장 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도전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계속해서 두들기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 어차피 한 번에 내가 영어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영어권 회사를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말씀드리면 저 영어 드라마를 잘 이해를 못해요. 팝송을 그냥 팝송을 이해를 못해요. 팝송은 뭐 한 20%? 드라마 뭐 자신 없습니다. 근데도 하고 있어요. 영어 제가 투어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뭐 인생 거짓말 같으면 제가 급여 명세서 보여드리고 페이슬립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뭐 정말 많은 건 아니고요. 도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참 나의 50에 그런 결심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전에 제가 또 여러 방면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던 그런 생활의 달인 같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꾸 서로 각오를 다지고 막 그 라이터 공장에 그 아주머님들이 한번 라이터 쫙 밀면 어떤 게 분량인지 그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됐어도 그런 도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조그만 성취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뭐 방법을 말씀을 뭐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나름대로 잘리지 않고 저는 열심히 거기서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만 뭐라 그럴까요? 한 1년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이 한국 분에 대한 그리움 막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또 다시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 또 돌아가겠죠. 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든지 그래서 이제 뭐 하겠지만 아무튼 올 한 해는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이제 우리 젊은 분들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6, 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는 저는 이제 전공이 체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생활체육에 대한 붐도 많이 불고 막 스포츠센터고 우후죽순 생겨서 사실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벌써 취업을 해서 4학년 때는 취업계를 다니는 거 안 다니는 학교를 이제 리포트만 계속 써내고 뭐 근데 이제 뭐 교직 수업 같은 건 이제 빠질 수 없어서 교직 수업 있을 때만 이제 가서 갔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 체육계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젊은이들 보면 정말 괜히 미안하고 안쓰럽고 근데 하지만 또 이렇게 저희 주변에 이렇게 호주나 다른 데 가서 정말 젊은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더 부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부족한 저지만 나름대로 또 50 넘어서 이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좀 더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또 저보다 더 멋진 결과를 뭐 제가 이렇게 큰 건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결과를 얻으시는 그런 모습들 가져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이렇게 간만에 찾아뵙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네요. 좀 두서없었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갈수록 더 변화가 심하게지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항상 계속 두들기는 사람만이 뭔가 또 찾아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는 변하지 않는 그런 진실이 아닌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라고 또 성공을 거두시기를 아울러서 바라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또 이제 바빠가지고 언제 또 찾아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조만간 다시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